모의고사 1회 ITKXL 함수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밑에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거나 밑에 있는 문제 함께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역 관리 번호에, 자, 지역 관리 번호를 한번 볼까요? 관리 번호는 현재 5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자, 우리는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으면 문자 데이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자, 1이면 서울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경기, 인천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가장 먼저 내가 이 지역이라는 곳에 결과를 어떤 걸 찍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두 개의 결과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값을 이 안에 표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자, 문제에서는 함수를 if와 write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write 함수는 오른쪽 문자를 추출하는 거고 if는 조건을 지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참에 해당하는 결과와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자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순서는 나왔겠죠? 바로 이 문제는 if를 이용해서 서울인지 경기 인천인지 표시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역 밑에다가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자, 1. fx가 우리 함수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fx 함수 마법사를 눌러주시고 범주는 모두에서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함수를 이제 여러 번 공부하시다 보면 if가 논리 함수니까 논리라는 범주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글, 영어 구분 없이 I를 눌러주시면 if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if는 논리 함수고요.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if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if의 구조는 첫 줄 로지컬 테스트. 자, true나 false로 판정될 조건식을 작성하세요. 바로 첫 줄에 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식이 맞다면 true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 맞지 않다면 false에 해당하는 결과를 표시하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결과가 2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f의 true, false에 바로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을 true에 적어주시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을 false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2개인 경우에는 미리 true, false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true 옆에다가 한글로 서울이라고 적어주시고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false에다가는 경기 슬래시 인천이라고 쓰시고 같이 탭키를 눌러줍니다. 자, true, false를 쓰실 때는 문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나온 결과값을 true에 적어주시고 나중에 나온 결과값을 false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가 2개면 땡큐죠. 네, true, false에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첫 줄에 클릭을 해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 있는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 코드 마지막 하나를 여기에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1인지를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글자가 5글자잖아요. 그럼 5글자를 통으로 갖고 와서 네가 1인이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 문자 하나만 가져올 수 있도록 바로 writ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 첫 줄에 클릭을 해서
두 번째 함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부르실 때는 바로 여기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름 상자였던 요 끝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썼던 함수 목록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write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함수 추가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까 보셨던 함수 마법사가 또다시 뜨겠죠. 이때 보시면 커서가 지금 위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영어 타자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 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타자든 영어 타자든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라이트의 첫 글자 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글이나 영문 구분 없이 R 있는 대로 이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살짝 내려주시면 오른쪽 문자를 추출하는 라이트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얘는 어떤 구조일까요? 라이트 함수는 커서가 오른쪽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어디서 가져올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내려오면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넘버 캐릭터. 캐릭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몇 개의 문자를 가져올 거야 라고 숫자로 가져올 문자 수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서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생략을 해도 1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함수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릿수를 1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자가 추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1은 문자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쪽에 큰 따옴표가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write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냐? 아니죠. 바로 if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if로 다시 가려면 우리가 커서를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바로 이곳이 수식 입력줄인데 수식 입력줄에 if가 보이실 겁니다. if 가운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우리가 함수 이름을 찍을 때마다 창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if를 찍으면 이와 같이 if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첫 줄을 한번 볼까요? 로지컬 테스트.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 뜻이에요.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와. 그리고 서울 보여줘. 이 뜻이에요. 뭔가 빠졌죠? 바로 맞는지 틀린지 판정할 비교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우실 게 하나 있죠. if 첫 줄에 이 로지컬 부분은 조건식을 하나 작성하는데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조건은 하나밖에 적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규칙, 반드시 2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교 연산자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뭐가 어긋났죠? 비교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식을 완성해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하나를 가져왔어. 그게 1과 같니? 그러면 비교 연산자는 같다가 들어갈 것이고 1과 같니? 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적어주는데 여기서 1은 숫자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조건에 맞죠? 조건 하나, 비교 연산자 들어갔어요. 이 규칙에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if 첫 줄에 조건 하나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조건이 갑자기 동시에 2개 이상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때는 and나 or 함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바로 요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if는 조건, 그리고 조건에 맞는 true, 참,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확인. 결과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녹색 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이미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놔서 채우기 핸들을 쓸 때 굵은 테두리가 같이 나오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얘를 한꺼번에 모든 테두리로 다시 바꾼 다음 다시 바깥쪽 해주셔도 돼요. 저는 작업하기 편하게 모든 테두리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테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함수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오른쪽 J5셀에다가 작업 요일, 바로 이 작업일의 요일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작업일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업 날짜인데요. 이 작업일의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가 weekday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weekday를 하시게 되면 요일을 숫자로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제가 잠깐 weekday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시험 볼 때 여러분의 함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씩 불러서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셔야 돼. 자, 제가 fx를 눌렀고요. 아래쪽에 함수를 하나 선택해서 W 첫 글자를 눌러서 바로 두 번째 있는 weekday 설명을 보겠습니다. 나는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데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구해. 아, 요일이 숫자로 나오는구나. 근데 이 친구 규칙이 하나 있죠. 자, 제가 weekday를 불렀습니다. 자, weekday는 구조가 이런 구조죠? 첫 번째. 시리얼 넘버를 찍어. 우리 그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함수를 잘 공부하시려면 함수 마법사의 아래쪽 설명을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내는 거야. 이 중에 날짜 데이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행을 구할 거니까 바로 여기서 날짜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작업일이 되겠죠. 날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읽으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유형을 1번과 2번 유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3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리턴 타입에 1이라고 쓰고 1이라는 유형을 하면 무슨 뜻인가요? 여기 써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일요일이 1번이 되고 토요일이 7번이 돼. 그게 유형 1번이야 라고 써 있네요. 아, 유형 1번은 일요일을 1번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지 않을까요? 111. 11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생략하셔도 1번 타입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달력을 보셔도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11, 리턴 타입 1번이요. 근데 그 1번은 안 써도 1번이더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에 여러분들이 2를 쓰시게 되면 여기 써있네요. 그때는 월요일이 1번이라고 표시가 돼. 그리고 일요일이 7번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게 유형이 2번이야. 다 나왔네. 그죠? 그럼 우리는 선생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 해요? 여러분 여기 예시로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시가 월요일. 커말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1번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월요일이 1번이 나오도록 하면 타입 번호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추즈 함수는 우리가 value가 1일 때 뭘 보여줄까? value가 2일 때 뭘 보여줄까? 1일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쓸 때 여기 표시 예처럼 월요일이 1번인 유형 2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2번 타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1이라고 떴어요. 우리는 얘가 무슨 요일인지 압니다. 얘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근데 우리 사장님은 몰라요. 그래서 글자로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날짜 번호를, 요일 번호죠. 이 요일 번호를 글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글자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거,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 바로 추주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위크데이가 먼저 나오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추주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작업요일 첫 번째에다가 함수 마법사 fx를 눌러주시고 위에서 검색이 아니고 아래쪽에 함수 하나를 선택해서 C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ch를 시작하는 추주 함수가 있습니다. 추주 함수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얘는 어떤 구조인가요? 자, 인덱스 넘버에다가 여러분들이 2를 쓰고 제가 value 1, 1이 들어오면 월요일이야. 2가 들어오면 화요일이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인덱스 넘버에 사용자가 2를 적었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value 2의 요 내용, 이 결과를 표시해 주겠죠. 근데 인덱스 넘버를 사용자가 고정값으로 쓰실 수 있을까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고정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화요일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인덱스 넘버에 사용자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 숫자가 고정이 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는 날짜를 요일로 보여주는 바로 위크데이가 요 인덱스 넘버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value 1이나 value 2에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choose 함수도 아까 if처럼 결과를 먼저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시간은 가는데 여기서 계속 망설이고 있어. 결과를 먼저 쓰세요. 자, value 1이 무슨 뜻일까요? 값 1과 같다면 그 뜻이에요. 나 1과 같다면 내가 이따가 return type 2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라고 표시됐으면 좋겠어. 월요일을 쓰고 해. 그럼 value 2는 뭐겠어요? 값 2가 들어오면 너가 인덱스 넘버에 2를 주면 뭘 표시할까? 화요일. 그러면 여러분, 날짜를 통해서 요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값은 1부터 7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니까요. 그걸 다 써주셔야지. 써볼까요? 밸류 3 수요일 해. 밸류 4는 목요일 해. 5는 금요일 해. 6이 들어오면 토요일을 보여주고 7이 들어오면 일요일을 보여줘라고 탭키를 꼭 누르셔야 돼요. 마지막 거 탭키 안 눌러서 큰 따옴표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쪽에 큰 따옴표 붙여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스크롤 올려주시고 다시 첫 줄로 올라옵니다.
인덱스 넘버. 너가 찾고자 하는 숫자를 지정해. 네, 고정을 할 수가 없죠? 여기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도록 여기에 날짜를 숫자로 요일 구해주는 weekday를 넣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첫 줄에 와서 함수 추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거. 이걸로 함수를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죠. 함수 추가할 게 뭐? weekday. 있다면 누르시고 weekday가 없다면 함수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요. 아무거나 함수를 찍고 W를 눌러줍니다. 자주 하다 보면 위치도 알 수 있겠죠? weekday는 두 번째 있습니다. 내가 요일을 숫자로 구해줘. 확인. 그럼 아까 동일하게 한번 지정해 볼까요? 시리얼 넘버 뭐예요? 날짜를 나타내는 거요. 날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거요? 나는 첫 번째 행에 대한 작업일의 요일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리턴 타임 몇 번으로 할 거야? 나는 월요일을 1번 했었거든. 월요일이 1번이 되려면 유형을 2로 하세요 라고 여기 써 있네. 2번 유형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끝났네요.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여기까지만 드래그. 되셨죠? 요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한 글자로 표시해 그랬으면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함수는 실무에서도 쓰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제품 입고일, 판매 날짜 이게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업무를 볼 때 얘가 주말로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함수만 배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실무에 가져가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 바로 홈 클리닝의 비용 합계 조건을 여기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홈 클리닝 비용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보통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1작업 작성했던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업무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회사에서 구분해 보니까요. 홈 클리닝이 있습니다. 홈 클리닝 3개 있습니다. 구분해 있는 이 홈 클리닝 3개에 해당하는 뭐? 비용 있잖아. 바로 그 비용 표시해 볼까요? 자, 45만 원, 15만 원, 그리고 24만 원입니다. 이 홈 클리닝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를 여기에 구해줘.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거 3개 더해서 여기 나오면 되는구나. 네. 회사에서 홈 클리닝에 해당하는 비용만 더해서 가져와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일일이 제가 그걸 찾아서 계산기 두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함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은 sumif가 아니고 dsum이란 함수를 사용해 라고 했어요. 커마리든 itq든 지정된 함수 요거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일단 부르셔야죠. 네, 커서는 E13에 클릭을 해주시고 fx 함수 마법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제가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두보다는 범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살짝 내려서 뒷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래쪽 설명을 읽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뭐 하는 곳이야?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제목, 열 레이블을 지정해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범위 잡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크리테리온은 뭡니까? 여기는 조건이 있는 범위야. 아, 여기도 범위 잡는 곳이네? 그러면 범위, 숫자, 범위. 이걸 알고 들어가야죠. 자, 그럼 첫 줄로 다시 올라와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몽땅 모아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는 거 다 잡으면 되냐? 아니죠. 병합된 것은 열 개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병합된 것 빼고 다 잡으면 되나요? 맞아요. 이때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제목 포함해서 제목을 우리가 열 레이블 또는 필드라고 하는데 제목 포함해서 J12까지 다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 두 개 함수를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빠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필요한 건 홈 클리닝하고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홈 클리닝과 비용 들어왔으니까 필요한 거 다 잡았고요. 또는 요 두 개의 함수 작업 빼고 관리 번호부터 다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 중에 어떤 걸 하실 거냐요. 저는 요 두 개 빼고 일단 B4부터 H12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의 집합이니까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모두 잡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범위를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으셔도 관계없고요. 필요한 필드 구분과 비용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아니면 편하게 범위를 그냥 다 잡으셔도 돼.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필드를 찾으실 때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생각하셔야죠. 뒷섬, 썸이 뭐예요? 여기 써있네. 나는 합을 구해. 여러분 합을 구할 거면 누굴로 합을 구할 건지 말은 해주셔야죠. 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나 여기서 찾을게. 근데 너 썸, 누굴 갖고 합계를 구할 거니? 문제에서 비용의 합계를 구하래. 그럼 내가 잡은 거에서 비용이 몇 번째 있는지 열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가 잡은 거에서는 비용이 일곱 번째야. 그럼 제가 아까 필요한 홈 클리닝과 비용, 부분부터 비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필드가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필드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왜 5가 아니고 7인 거예요? 저희는 관리 번호부터 잡았잖아요. 저희는 관리 번호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5, 6, 7열
그래서 필드 열의 위치가 7로 들어가는 건데 혹시 열의 위치를 숫자로 쓰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나 열 레이블을 선택해. 여러분들이 제목 필드를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 둘 다 돼요. 나는 7 쓰기 싫어. 비용이라는 레이블 찍을래. 이것도 돼. 둘 다 된다고 써 있잖아. 근데 우리는 숫자로 가장 많이 쓰죠? 예. 숫자 열의 위치를 내가 잡은 거에서 비용이 7번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 안에서 비용이 7번째 있어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비용만 다 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용을 다 더할 게 아니고 홈 클리닝에 해당하는 애들 3개만 더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등장했죠. 하나 더 지정해. 그게 뭔데? 바로 조건이 있는 범위. 이때 이 해당 범위는 여기 써 있어. 열 레이블하고 조건 레이블 너무 친절하게 써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열 레이블의 필드 제목이라고 했고요. 제목과 조건을 같이 잡으래. 그러면 조건이 뭐야? 홈클리닝. 그럼 선생님 셋 중에 어떤 거요? 열 레이블과 조건을 아래에 있는 걸 함께 잡아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죠. 바로 구분이 홈클리닝. 이해 가셨나요? 자, 마지막 줄. 구분이 홈클리닝. 바로 D4부터 D5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조건 범위는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필드 번호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합을 구할 열 번호, 마지막엔 조건 범위를 바로 레이블, 제목과 아래에 있는 조건을 함께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어요. 확인. 됐네. 이게 끝이죠.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러분 시험 볼 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dsum이든 daverage든 dmax든 dcount든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번 함수. 바로 밑에 개수요. 여러분 제가 이 개수 구하는 함수 할 때마다 늘 말하는 거 있죠? 자, 우리 countIF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count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함수가 하나죠? 그럼 불러야죠. 자, 1. fx 눌러주시고 범주는 다시 모두를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통계 함수니까 통계 범주에 가셔도 있습니다. 범주 모두에 가서 C를 눌러서요. C로 시작하는 count if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죠. 자, 얘는 2개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과연 첫 줄은 뭘까요? 첫 줄, rang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뭐야? 밑에 써 있네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그럼 또,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구나. 네.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미리 읽어볼까요? 클릭. 여기 크리테리어는 뭐 하는 거야?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크리테리어는 조건 범위를 잡아 라고 했는데 여기 크리테리어는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형태로 조건을 작성해. 여기는 범위로 조건이 들어오지 않네요. 그 차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첫 줄로 올라와서 범위를 지정해 볼까요? 그럼 범위를 어디 잡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죠. 나는 지금 사무실 클리닝의 개수가 궁금해. 사무실 클리닝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이 문제는 3이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한테 범위를 어디로 지정하면 될까요? 사무실 클리닝이 들어있는 바로 D5부터 D12 여기서 찾아라고 범위를 지정하셔야죠.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물어보죠. 두 번째 줄에서. 그럼 방금 잡은 범위 안에서 조건을 뭘 찾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무실 클리닝 찾을 거야. 해. 이때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오타 있는지 없는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랑 여러분 똑같이 써주셔야죠. 찾았네. 네가 범위 잡아준 그 안에서 사무실 클리닝은 3개야.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근데 이 문제 그냥 3이라고 표시하지 말고요. 결과 뒤에다가 텍스트를 연결해서 표시해 그랬어. 이게 연결 연산자죠? 예. 자, 뒤에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Shift 7번 연결 연산자 해주시고 우리 엑셀에서 문자는 양쪽에 큰 따옴표 하기로 했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를 이와 같이 적어줍니다. 확인. 엔터. 그러면 결과는 3개라고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입니다. 바로 여기요. J13셀. 자, 여러분 제가 시험 볼 때 ITK 엑셀의 경우에는 large, small, max, min 넷 중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번엔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래. 함수 하나밖에 없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아무거나 찍고 M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요. M, I, N. 민이 뭐 하는 거야? 나 최소값, 제일 작은 수를 구해. 근데 여기서 true나 false와 같은 논리나 텍스트는 구하지 않아. 그건 제외하고 숫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크게 보면 숫자 데이터가 이것도 숫자지만 날짜나 시간도 숫자 데이터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작은 걸 구해주는 거예요. 확인. 그럼 여기 자동으로 범위 설정된 거 보이시죠?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문제에서 어디서 제일 작은 거? 여기 써있네. 작업일에서 가장 빠른 거. 그러니까 날짜가 가장 빠른 거니까 날짜 제일 작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요. 어디서? 작업일.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 넘버에다가 값을 하나만 찍으면 여기서만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죠. 그럼 나 여기서 어떻게 줘야 돼?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지. 어떻게? 작업일 F5부터 F12 있잖아? 이 안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뭐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왜 범위가 아니라 작업일로 찍히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름 정의를 작업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해당 범위는 작업일이라고 이미 이름 정의가 돼 있어요. 끝났죠? 확인. 네.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날짜로 안 나와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1년번호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1년번호를 어떻게 고치라고 했죠? 바로 여기 위에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을 간단한 날짜로 바꾸라고 했어요. 원래 날짜는 1년 번호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이 나오면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세요. 날짜 데이터는 간단한 날짜로 변경한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저희가 늘 단골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항상 브이로그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데이터가 열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열 배열함수 브이룩업입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찍어 주시고요.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브이룩업을 불러볼게요. 1. 함수 마법사를 누른다. 2. 얘는 물론 찾기 함수니까 범주 찾기로 가면 좋겠지만 아무거나 찍고 V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크롤 살짝 내리시면 V룩업. 그럼 V룩업이 뭡니까? 나는 여기 써있죠. 첫 번째 열에서 검색을 한대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게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에 있는 걸 검색을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열에서 항상 내가 찾고자 하는 걸 검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열에서 값을 추출할 거야. 아, 여기서 검색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 추출한다고? 이런 구조예요. 아셨죠? 요 브이룩업도 회사에서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확인. 자, 일단 이걸 풀기 전에 문제를 볼까요? 문제에 이렇게 써 있죠. 파견 인원 H14 셀. 자, 여러분, 이 파견 인원은, 문제가 좀 잘렸어요. 파견 인원은 앞에 있는 H14 셀에서 선택한 이 관리 번호에 대한 파견 인원을 구해. 문제 이해하셨죠? 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관리번호 여러 개를 쥐어라라 넣어놨는데 사용자가 여기서 선택한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파견 인원을 표시해. 그럼 첫 번째 관리번호의 파견 인원이 몇 명이야? 3명이요. 그럼 여기는 3 나오면 정답이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를 두 번째 걸 바꾸면 자동으로 2명으로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예. 이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파견 인원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 읽어볼까요? 첫 줄. 룩업 밸류야. 이게 뭐야? 너가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관리 번호를 일단 찾아야 그 관리 번호를 갖고 파견 인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룩업 밸류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죠. 문제에서 지정해 준 거. H14요. 찍어볼까요? 나는 이 관리 번호에 해당하는 파견 인원 찾을 거야. 찍었어. 커말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ITK 엑셀은 늘 찾고자 하는 게 H14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테이블 어레이를 잡아. 이게 뭐야? 테이블 어레이는 너가 이거를 검색해야 되지. 데이터 검색할 열 하나랑 너가 그 열을 보고 파견 인원을 추출할 거지? 추출할 열 하나. 그러면 따져볼까요? 열이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를 찾아야 되니까 관리 번호 열 하나 필요하고요. 관리 번호를 보고 비용 열을 가져올 거니까 비용 열도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테이블 어레이는 컨트롤러 두 개를 따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아까 브이룩업은 첫 번째 열에서 검색을 하고 필요한 비용 열까지 한 번에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필요한 건 다 들어왔잖아. 네, 다 들어왔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값만 구하기 때문에 따로 절대참조 F4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서 물어보기 시작하죠. 자, 컬럼의 인덱스 넘버. 너가 방금 테이블 어레이 잡았지? 네.
그 잡은 거에서 열 번호를 지정해. 아, 여기 번호 쓰는 곳이구나. 어떤 번호? 너가 추출할 열 번호. 아, 방금 내가 테이블 어레이를 이렇게 잡았죠? 관리 번호를 보고 비용을 가져올 거야. 첫 번째 열이 비교 검색 대상이라는 건 알았고, 첫 번째 열을 보고 비용을 추출할 건데, 아니, 비용이 아니죠. 파견 인원이죠. 예. 파견 인원을 추출할 건데, 파견 인원 추출할 열이 몇 번이야? 여기서부터 잡으셨잖아.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파견 인원은 여섯 번째 열에 있어. 라고 열 번호를 써주는 겁니다. 6. 그리고 마지막 줄 볼까요? 자, 마지막 줄 레인지 루거. 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고 싶어? 그러면 영어로 펄스를 써. 보세요. 파견 인원 첫 번째에는 원래 3 나와야 정답 아닌가요? 근데 얘 4 나왔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말해줘야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가져와. 근데 여러분 펄스를 언제 써? 펄스가 0이니까요. 우리는 펄스라고 쓰는 대신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ITK 엑셀에 나오는 VLOOKUP은 늘 정확한 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펄스입니다. 그리고 찾을 값을 유효성 검사를 이용한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룩업 밸류도 ITK 엑셀에서는 늘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테이블 어레이하고 컬럼의 인덱스 넘버만 잘 지정해 두시면 되겠네요. 맞죠? 확인 끝났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동진의 작업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보세요. 임동진의 작업일. 그럼 여기에 임동진이 있고 제가 작업일을 구한다고 치면 룩업 밸류는 여기에 있는 임동진일 거고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냐고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하니까 고객명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가지고 올 값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추출할 열 번호는 1, 2, 3, 4. 4가 되겠네. 이걸 계속 연습해야죠. 자, 다시 문제 바꿔서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입주 청소에 비용이 얼마야? 여기에 입주 청소가 써 있고 비용을 추출하래.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가 어떻게 되냐? 일단 룩업 밸류는 여기 입주 청소 찍혀져 있는 걸 찍었을 거고 테이블 어레이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열에 입주 청소가 있어야 되고 가지고 올 열은 비용이죠. 따로따로 잡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테이블 어레이는 한 번에 잡으라고 했고 그러면 컬럼의 넘버는 몇 번이냐고 4가 되겠지. 비용이 네 번째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브이로그 할 때 이거 두 개만 보면 찾는 거예요. 관리번호, 파견인원. 오, 관리번호, 파견인원.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범위 지정하시면 되니까 그 외 함수는 데이터만 잡으시면 되죠. 알겠죠? 요거 브이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작성해 볼까요? 우리 커말 같은 경우는 조건부 서식이 해당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TQ는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행 전체에다가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즉, 글꼴을 파란색으로 굵게 하는 것을 행 전체에다가 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목 필드에는 색상이 들어있고요. 병합된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 도구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외를 시키면 바로 데이터 행, 데이터 부분은 B5부터 J1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Q 엑셀 조건부 서식은 늘 범위가 동일합니다. B5부터요. J12요. 여기가 데이터 행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왜? 나는 여기에다 색칠할 거야. 범위 지정했고요. 홈 탭 가운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 조건부 서식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새 규칙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눌러주시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수식을 이용해 커말도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규칙 유형 중에 가장 마지막 6번째 유형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게. 마지막 유형을 선택하시고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첫 줄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문제를 볼까요? 문제 이렇게 써 있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비용이 그랬어요. 그럼 비용이 어딨나요? 여기요. 근데 우리는 이 제목 필드는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위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잡은 범위 안에 첫 번째 비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이 45만 원이네요. 마우스로 H5셀을 찍어줍니다. 이때 H5를 찍으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바로 H열 앞에 달러가 하나 붙고요. 오행 앞에 달러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는 이 달러가 고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H5가 현재 고정돼 있으면 행으로 순차적으로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이것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H열에서는 I열, J열로 이동 안 하니까 열은 고정해도 되지만 행은 5행이었다, 6행, 7행, 8, 9, 10, 11, 10 이런 식으로 행은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의 달러는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고정을 풀어주셔야 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형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직접 클릭해서 달러를 지우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H5셀 45만 원을 찍자마자 키보드에 F4라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F4라는 기능키를 하나, 두 번 눌러주시면 행 앞에 달러가 없고요. 열만 고정이 되는 이런 혼합 참조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해주셔야죠. 자, 이 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 이상이야 그랬어. 그럼 비교 연산자 뭐가 와야 돼요? 크거나 같다. 자, Shift 누르고 크거나 같다 이상 해주시고 1, 0, 0, 0, 0, 0, 0, 100만 원을 적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용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 나는 파랑의 굵게로 서식을 지정할 거야. 바로 그 뜻입니다. 수식을 작성하셨다면 옆에 있는 서식 버튼을 누르셔서 어떻게 꾸밀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커말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ITQ 엑셀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색깔,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글꼴 색깔이죠. 뒤에서 세 번째, 표준의 파랑을 찍어줍니다. 확인, 확인. 보세요. 그럼 100만 원이 들어있는 값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의 값이 들어있는 행 전체가 색칠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첫 번째 비용이 45만 원이 아니라
145만 원이 들어왔다면 역시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행 전체가 파랗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근데 회사에서 하실 때 데이터 행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나는 비용만 칠하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해당 범위만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 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왜 다 잡았어? 행 전체에다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커말도 행 전체에다 해.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당하는 열만 지정하고 하셔도 돼.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 조건부 서식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